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이끈 현대 정주영 회장. 사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어린 나이에 농부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농사보다 논 밖의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는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훔쳐 가출했다. 꼭 성공하고 갚을게요. 이후 막일부터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 건설사 등 갖은 고생을 몸소 겪으며 지금의 현대그룹 뿌리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고 현대 정주영 회장. 가진 것 없던 그를 꿈꾸게 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준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주영 성공의 법칙 1.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있다. 막일, 쌀가게를 전전하다 마침내 본인의 자동차 정비소를 세운 정주영. 그의 정비소는 신속하고 꼼꼼하게 수리해준다는 입소문이 퍼져 규모는 금세 커졌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의 실수로 큰 불이 났다. 어차피 폐기하려 했는데 오히려 철거비를 번 셈이지. 하지만 그는 직원을 다그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한 자산가는 그에게 큰 돈을 덥석 투자했고 정주영은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정주영 성공의 법칙 2. 꿈은 이루어진다. 1970년대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을 때 정주영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그림으로 채워졌다. 바로 조선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토대로 조선업을 발전시키면 국가의 수출 증대에 큰 기여가 될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는 무모한 생각이었다. 당시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도 조선소를 지을 만한 큰 돈을 차관해줄 나라는 없었다.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영국 역시 그랬다. 배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작은 나라에서 조선소를 짓는다니 내가 뭘 믿고 추천서를 써주겠소. 이때 정주영의 눈은 오히려 반짝거렸다. 그리고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먼저 이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로 일본을 크게 무찔렀죠. 우리 민족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넘칩니다. 다만 먹고 사느라 잠재력이 묻혀있을 뿐입니다. 낡은 지폐 속 거북선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설득하는 정주영의 태도에 미팅 내내 꿈쩍도 않던 선박 컨설턴트 회사 롱바텀 회장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추천사를 얻어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 무려 510억 원을 차감받아 울산 미포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를 지었다. 그리고 11년 만에 조선업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어렵게 세운 정비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도 긍정적인 태도로 위기를 극복했더니 오히려 더 큰 투자금을 받게 되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릴 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세계 1위에 우뚝 올라선 정주영. 긍정적인 태도, 성공을 꿈꾸는 상상력, 자기 확신.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춰 성공을 끌어당긴 것이다. 낮은 신분에서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 학교에선 전응아로 불렸지만 위대한 발명가가 된 에디슨. 정주영 회장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이처럼 동일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과 꿈에 대한 확신을 키우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에 실제로 훨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은 사물이다. 이는 위대한 진리이다. 생각하는 힘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성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한다. 그저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도전하면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부자를 가장 많이 만든 나폴레온 힐. 그는 전 세계 500명의 대가들을 직접 만나며 부와 힘을 끌어당기는 논리를 밝혀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 15가지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아라. 그 순간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공 철학은 모두 이 책에서 시작되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